마지막 남은 12척의 배처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해드리는 방송 장용진의 하객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난리죠. 이 정부에서 이 공적 마스크라는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스크 오부제를 놓고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이 마스크 오부제라는 것은 대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대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참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막상 우리가 하니까 물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위기를 부풀리고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마스크가 모자라는 건 또 사실이죠. 하루 1,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구는 5천만이니까 모자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스크 오부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안 사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2개를 샀는데요. 그것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정말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의료진이라든지 뭐 고령층이라든지 방역에 나서신 공무원들 또는 지금 꼭 그 가게를 열어야 되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물론 마스크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꼭 필요하면은 면 마스크를 쓸 예정입니다. 헤파 필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 예, 그걸 제가 원단째 구입을 하나 했습니다. 그걸 잘라서 끼워서 쓸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마스크 구매 안 하고 있다. 뭐 밖에 나갈 필요도 없는데 뭐 굳이 외부 활동을 할 이유도 없으니까 마스크는 외부 활동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야 되겠다. 그 양보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부모님은 부산에 계신데 그 지역은 지금 뭐 주변에 그 신천지 때문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부산도 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 노인들한테는 마스크를 좀 나눠주신 모양이에요. 그런 마스크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거 분명하고요. 이것저것 모자라는 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 힘을 합치고 또 마음을 나눈다면 함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검찰 수사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검찰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이 대구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도 명단을 확보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것을 다 2차례에 걸쳐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서 해커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거부하고 신천지가 요구한 고소는 바로 받아들이고 이거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아니면은 신천지 검찰입니까? 참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신천지는 수사를 받아야 될 애들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신도 명단 아니에요? 근데 그 신도 명단이 유출이 됐으면 그거죠 로빈후드 아닙니까? 그거 의적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수사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고 경찰이 신천지 명단 찾겠다고 압수수색 영장 달라고 한 건 안 주고 검찰 이상합니다. 이거 대한민국 검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검찰은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차이나 게이트가 뭐냐고요? 참 황당합니다. 이 차이나 게이트라는 거는요. 중국인 혹은 조선족들이 국내 여론 조작에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드루킹이 그 매크로 써가지고 뭐 여론 조작하고 댓글 조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조선족하고 중국인들이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다. 뭐 그 외 기타 등등 다 조작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 조선족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국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속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막 퍼뜨렸어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그 극우 사이트 이런 데서 막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SNS를 통해서 막 퍼졌어요. 그 다음에 맘카페를 통해서 쫙 퍼집니다. 맘카페에 올라오는 그 유인물들, 아니 그 뭐 게시물들 똑같아요. 10군데, 20군데. 보니까 10군데, 20군데 정도 되는 맘카페에 한 서너 종류 되는 글이 똑같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한 3, 4종. 자, 황당하죠. 정말 이것도 황당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황당해 죽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걸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도 난리가 나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은 1%가 채 안 된다.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 외에서 들어온 트래픽은 다 합쳤을 때 5%를 못 넘는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무슨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래.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계속 극우 사이트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뭐 어디 사이트를 돌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일단요, 제가 몇 가지 왜 말이 안 되는지 짚어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트래픽은 1% 미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1% 미만입니다. 1% 미만 가지고 그 조작 못하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 구구 사이트나 맘카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 보면 중국 사이트를 돌아가지고 어쨌다. 아니 중국에서 한국 사이트를 돌아 들어갔다고 해야지 말이 되지. 한국에서 중국 사이트를 왜 돌아가? 그게 이상하지. 그나마 그 사이트들 다 어떤 사이트인 줄 아세요? 티베트 독립 사이트, 위구르 사이트야. 쉽게 말해서 반중국 사이트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그런 사이트를 거쳐서 들어와? 말이 돼야지.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개인이요라는 댓글이 잔뜩 올라갔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증거다. 참 황당합니다. 제가 이거 정말 말할 가치도 없고 반박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만약을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중국인 기자가 한 명 있어요. 물어봤어요. 이 뭔 뜻이냐?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자기도 처음 본대.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뜻이라는데 맞냐? 그러니까 네?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자기도 처음 듣는데. 근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아니 마치 그 구글 사이트에서 올라온 걸 보면은 중국 사람들 잘 쓰는 말인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그 자기가 공산당원이 아니다 이런 걸 표시하려고 나는 개인이요라는 말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그런 식이면은 알만한 사람 다 알아야 정상 아닙니까? 모른대. 심지어 그래 그 친구가 여기저기 물어봐요.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른대. 결국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그냥 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뜻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확인됐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더 이상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헛소문이 참 떠돌아다니는 것도 웃기는데 이런 헛소문을 뭐 맘카페고 뭐 구구 뭐 사이트 좋아 뭐 걔들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맘카페 뭐 또 이상한 얘기들 돌아다니면 혹시 그런가 하실 수도 있어요. 막 그래요.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한대요. 미통당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수사를 한대. 업무방해래. 황당해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방해 피해자가 누군데? 청와대예요. 청와대 사이트 아닙니까? 근데 지들이 왜 고발을 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발했다고 검찰이 냉큼 수사를 해요? 이거 도른 거 아니에요 이거? 참 황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검찰이 이걸 왜 수사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선거위에 뭔가 또 만들겠다. 건수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큰 거나 되는 것처럼 막 부풀려가 수사하네 뭐 하네 막 할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끌어 간다? 문재인 탄핵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작전을 여기 숨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배당만 했다 그러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이거를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꽃가닥 넘어갈까 요 계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선거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우리가 맨날 아베 같은 사람들 밑에서 살게 돼요. 아베 보세요. 분리하니까 어디 합니까? 분리하면 한국 두들겨 패잖아.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19 그 번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한국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과 똑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검찰 밑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투표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요새 보면 야 정말 황당한데요. 최근에 검찰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을 지정을 했습니다.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이게 한변이라고요. 아주 좀 많이 저쪽으로 가 있는 보수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이 변호사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거를 수사해달라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냈어요. 이 고발장을 이번에 검찰이 배당을 합니다. 뭡니까? 수사하겠다는 얘기죠. 수사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변이라는 단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검찰이 공소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몇 사람들을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송철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소장에 대통령을 40몇 번을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연히 개입한 거 아니냐? 개뿔. 공소장이나 읽어나 봤냐? 그 동아일보가 공개한 그 공소장 읽어나 보고 하는 얘기냐? 아유.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거냐?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더욱더 엄격한 선거 중립이 요구된다. 이런 식의 말이에요. 이런 식의 말이 40몇 번 반복돼요. 여기에 대통령 여기만 해도 대통령 2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 이렇게 언급하면은 한 20번만 문장 쓰면은 40몇 번 언급해지겠네. 그리고 40몇 번이건 1000몇 번이건 간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아니면 나쁜 짓을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행동했다. 어떤 지시를 했다. 무슨 말을 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걸 가지고 뭐 고소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전부 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더욱더 엄격한 선거 중립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쩌자고. 이걸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걸 고소 고발이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냉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참 정말 검찰이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신천지는 가만히 냅두고 대통령을 잡겠다고 설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검찰이냐는 둘째치고 얘들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야 도대체? 왜 신천지는 안 하고 대통령한테 칼을 돌려? 그렇게 신천지를 보호하고 싶어요? 검찰 그러고 싶습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 정말 그게 궁금하네요. 네, 요즘 한 주 걸러 한 주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이 얘기를 좀 했었죠. 이분이 뭐 어쨌대더라, 뭐 주식을 가지고 뭐 주가 조작 세력에 좀 개입한 것 같다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윤 총장의 장모님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가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들을 보도를 했어요. 뭐 경기도 성남에서 17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4장의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서 냈다는 거. 그리고 요게 심지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실토를 했어. 이 가짜라고. 잔고 증명서 합계는 모두 340억 정도 되고요. 작게는 40억 원, 많게는 120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분 규모가 되게 크네요. 잔고 증명서 120억. 와, 엄청나네요. 하여튼 이런 거를 4장씩이나 만들었고 이걸 다 법정에서 네, 제가 허위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모처에 그 요양병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영리병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병원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의료재단입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의 병원을 몰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누구?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자, 그랬으면 이거 처벌받거든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해버리고 그 뒤에 갑자기 검찰이 수사를 확 들어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처벌을 받아요. 징역. 윤석열 총장의 장모는 피해. 야, 심지어는 법정 분쟁을 벌이던 동업자를 모함해서 감옥에 보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어떤 법무사가 이렇게 법정에 불려오게 되는데 이 법무사를 매수해 가지고 위증,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 동업자를 감옥에 보낸 대가로 이 장모가 이 법무사한테 돈을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법무사가 나중에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술서가 아니라 자수서를 검찰에 내요. 자, 그랬는데도 뭐 수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올가맨 게 뭐다? 삼성이 낸 자수서. 나 이명박한테 돈 줬어요라고 한 거. 그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징역 좀 몇 개 더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자수서가 갔는데 여기서는 뭐 검찰이 수사도 안 했어. 보세요. 잔고증명서 가짜라는 거 실토했는데 안 해. 영리병원 다른 사람 동업자들 다 감옥 갔는데 장모만 안 가. 모함했다고 누가 양심선언했고 자수를 했는데 그것도 수사를 안 해.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봐도 이상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처음 제기된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뭐 이런 의혹이 있다, 장모 의혹이 있다, 뭐 부인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제법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윤석열 검찰총장 뭐라 그랬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개입한 적 없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때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된다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랐댔어요. 국정감사 때는 그랬죠. 버럭 화를 냅니다. 아무리 국정감사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승질 한 승깔이 있대 그 양반. 그런데 자기는 개입한 적 없댔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밝혀드릴 건 이 부분입니다. 알고 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장모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이 구영식 기자가 장모 관련 의혹을 취재를 합니다. 막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띠리리리 전화가 오네. 누구?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 전화가 띠리리리 옵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그 진정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 진정인이 말이야, 내 마누라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말이야,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말이 맞다 틀리다 둘째 치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장모 의혹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는 거짓말, 참말? 거짓말. 개입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까지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 이런 데서 뭐 했다? 거짓말. 이거는 범죄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총장이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장모가 당시 스트레이트 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사위지만 내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좀 했어. 이것도 말해줬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윤석열 총장이 이거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네. 이래도 됩니까? 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수사는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다, 이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책임지셔야죠.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기사를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구영식 기자가 썼다고 하는 기사. 이게 뭐냐면요. 제목이 이겁니다. 노정현
수사 담당 대검 중수 1과장 내부 감찰 받아. 장모 관련 사건들의 압력 행사 의혹. 자, 이 기사입니다. 잠깐만. 그럼 이 사람이 뭐 했다고? 예, 노정현 씨를 수사했대. 노정현 씨 누구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죠. 자, 이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납니다. 보수단체들에서 난리 떨어요. 왜?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였잖아요. 딱 그 무렵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선거 때만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NLL 대화로. 그걸로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 딸들이 해외로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이거 당장 수사해야 된다고. 보수단체가 고발장을 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합니다. 누가? 대검 중수부 1과장이 누구? 윤석열. 그 사람이 수사를 해요. 정말 독하게 수사를 합니다. 지독하게 수사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현 씨 또 불려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지고 3년이 안 지났을 때요. 3년상도 다 안 끝났는데 불러 제꼈다고. 선거하려고. 자,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한나라당이 왜 그런 고발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노정현 씨를 불러들여가 수사를 해요. 결국에 노정현 씨 그때 벌금 선고를 받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검찰이 죽인 사람 노무현 대통령 아닌가요?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유족들을 또 괴롭힙니까? 그런 뻔뻔스럽고 그런 철면피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 윤석열이 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게 그 사람 이름이 윤석열이었지. 왜 제가 이걸 놓쳤을까요? 혹시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때 그 모습 때문에 윤석열을 너무 신격화했던 건 아닌가?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다소 애잔한 이런 마음이 그게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콩깍지가 시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말이 들려요. 원래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기본적으로 노무현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끈질기게 노 대통령의 유족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나? 그렇게 정의롭던 검사가 아니란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원래 검찰하고요, 국정원하고요 약간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그동안은 검찰이 약간 우위였거든. 근데 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이무렵 때가 국정원이 우위가 돼버렸어. 이걸 잡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보다 우위에 서고 있는 국정원을 꺾기 위해서 댓글 사건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 딱 맞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았던 얘기.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렇게 정의롭던 검사가 어쩜 저렇게 그 이유가 이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사법농단 때 한동훈 3차장이 그렇게 대차게 법원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나오는 거예요. 왜? 법원이 항상 검찰보다 우위였거든. 이참에 한번 잡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 그렇게 정의롭던 검사가 왜 저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원래 걔들은 정의로웠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는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재개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검찰이 그동안 좀 억지를 많이 부렸죠. 그래서 재판장한테 제지를 많이 당했는데 제지를 당하니까 또 재판장을 향해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대들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재판인데 이번에
판사들이 싹 다 바뀌었죠. 그래서 대등재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연차가 있는 판사님들 세 분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자, 그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래 2주 전에 열렸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밀렸다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검찰 저는 좀 바뀔 줄 알았거든요. 에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재판장님이 검찰이 그렇게 나올까봐 미리 딱 선수를 칩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변호사님이든 검사님이든 자기 이름 말씀하시고 실명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딱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아니야. 이번엔 진짜 더 작정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전임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험담을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거는 전임 이 재판장이 재판 진행을 잘못해서 그렇고 검찰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뭐 이제부터라도 검찰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참, 이거 뭐 떼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예요? 에? 참. 자,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이 황당한 것은 이게 서증조사란 것과 참고인 소환 진술을 함께 하자. 참고인 소환도 같이 하자.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증조사란 건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서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서류를 보고 이게 재판의 증거가 되나 안 되나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이거 재판 증거로 쓸까요? 오케이, 씁시다. 이거는 쓸까요? 아, 싫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증거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이거는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인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절차입니다. 이게 서증조사예요. 이게 증거체부라고도 하고 이런 조사가 있는데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뭐 참고인 진술도 받고 상고인 소환도 하고 증인도 소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 한꺼번에 같이 하재. 글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고 종종 시간이 아주 없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그것도 재판부가 이거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라고 해서 하는 거지 검사 측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적은 처음 들어본다고 합니다. 제가 몇몇 변호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양지열 변호사 같은 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새 책을 쓰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 서류가 있다라는 걸 봐야지 그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봐야지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립니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쓱 보면서 내용 맞고 틀리고 넘어가 다음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몰라. 심지어 검찰은 지금 증거를 다 냈다? 안 냈다. 아직까지도 연란복사가 계속 중이에요. 그런데 뭘 하자고? 서정조사랑 뭐 참고인 조사랑 같이 하자. 이건 뭐냐면은 증거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증인부터 부르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느냐면은 증거 중에 이 사람은 불러야 됩니다. 이 사람은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불러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 혹은 조국 전 장관을 한 번 더 망신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특히 시점이 어떤 시점? 선거 시점. 야, 이거 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결국엔 다른 말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죠.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야, 물론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거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나왔던 꾸기 문자 이런 게 선거판에 딱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남 건물주 문자 딱 나갔다. 이 표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검찰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한편으로 보자면
이 인빈 재판, 뭐 여론 재판, 언론 블레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걸로 하면 뭐 정치 개입이에요. 이거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소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오해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역대 검찰 내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게 검찰이었어요. 근데 이 검찰은 왜 이럽니까? 윤석열 검찰 이래도 막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자, 답답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요, 글쎄 이거 선거고 뭐고 나발이고 다 끝나서 정말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일한 검찰을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 얼마 안 지나서 뭐 임기 끝나면 나가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던 이 검사들은 또 믿어도 될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마스크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작이 되고 또 공적 마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이제 마스크를 매점 매석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은 더 이상 준동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물고 늘어지는 이상하게 물고 늘어지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 뭐 그럴듯한 걸 좀 비판을 하라 그래. 정말 희한한 거 참 물고 나오는데 어떤 신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스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 지금 뭐 800원인가 900원인가에 사들여 오는데 원가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렇게 주고 나는데 누구? 유통업자, 약국은 와 200원, 300원 이익 엄청나게 보더라. 야,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마스크 원가가 900원씩을 해요. 900원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럼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샀던 마스크는 뭐예요? 그럼 원가 이하로 산 건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뭐? 유통업체, 마스크 공급을 독점하는 모 업체 사장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 남편이 뭐 공영 홈쇼핑 사장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유통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은 숙명여대를 나왔고요.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업체 사장은 공영 홈쇼핑 사장하고 부부관계가 아니랍니다. 자, 숙명여고와 숙명여대를 동문이라고 한다고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부산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가 동문입니까? 제가 부산에 있는 충렬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학교 근처에 충렬사가 있습니다. 같은 재단인가요? 그럼 제가 송상현, 충렬공 송상현 그분의 뭐 후예쯤 되나요? 아휴, 참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언론이 수준이 이래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 쳐. 그렇다 쳐. 다 좋은데 그러면 원가가 900원을 넘는다. 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헛된 거짓말인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스크 가격이 얼마였던가? 자, 올해 1월 13일, 지난 1월 13일, 한 2달 정도 됐네요. 이때 가격이 얼마? 예. KF94 황사 방역 마스크 대형 640원. 640원. 언제? 1월 달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중국에서도 이때 아직 확진 환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 확진 환자는 나오기 전이고. 그러니까 좀 마스크가 쌌겠죠. 어쨌거나 640원. 자, 비슷한 시기에 이보다 조금 비싼 건 것 같아. 요거는 830원. 자, 여기 또 있네. 예, 640원 또 있네. 자,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여기에? 예, 비슷한 시기에 730원도 있어요. 어쨌거나 가격대가 언제? 630원에서 730원, 830원, 600원에서 800원 사이라는 얘기죠. 자, 1년, 2년 전에는 어땠을까? 이제 2018년 8월 달, 여름이죠. 여름에 있었던 팔았던 가격은 얼마? 730원.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작년은 얼마?
900원. 또 올해 1월 28일, 이거는 한참 뒤에까지 쌌네. 720원. 까만색이라서 그랬나 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가격 자체가 600원에서 700원대예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이런 데 뒤져보니까 500원에 샀다. 뭐 50개들이 한 팩을 500원에 샀다라는 글들도 되게 많아요. 자, 이 정도면 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소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장도 가격은 얼마? 250원에서 3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 원가는 얼마? 100원 정도예요. 제조 원가는 100원. 자,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쳐. 쉽게 해서 지금 뭐 그 부직포 뭐 이렇게 원단이 그 마스크 원단이라고 하죠. 마스크 원단이 지금 가격이 많이 뛰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많이 뛰었다 쳐. 2배 올랐다 쳐. 그리고 지금 뭐 야간에 지금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추가로 고용하고 그랬대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2배 늘었다 쳐. 근데 인건비 2배 는 것만큼 생산도 늘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대는 많이 올라서 얼마? 아무리 원가가 올라도 200원이야. 그죠? 아니, 제조 그 원단 가격이 3배 올랐다 쳐. 그리고 인건비 2배 올라갔다 쳐. 그래도 얼마? 아무리 높게 잡아도 원가 300원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300원 안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800원, 900원에 납품을 한다. 그럼 잘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면 웰킵스라는 데예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거 돈방석에 앉는 수준이라고. 물론 웰킵스 같은 회사와 작은 회사들 모두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자, 그런데 손해가 난다고 뻔뻔스럽게 기사를 쓴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인터뷰해 준 사람도 있고,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국가에 납품을 안 하면은 지들은 얼마에 팔 수 있다? 3,000원에 팔 수 있다. 빼돌리면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마스크 하나가 10,000원이 넘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비싸대요. 전 세계가 품귀가 나서 난리래요. 그나마 우리나라, 대만 이런 데가 싼 편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한대요. 마스크 한 장 살 때는 뭐 1,000 얼마, 뭐 3,0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마스크를 2장 살 때부터 갑자기 가격이 확 뛴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못 사게 하고 있대요. 어쨌거나 이렇게 가격이 뛴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가격 지금 잘 책정한 겁니다. 공장도 살리고 도매업자도 살리고 약국도 살리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참 다행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 표시를 해주면서 하면 재밌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말고 최근에는 더 황당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2일인데요. 12일자에 나온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탑텍인가 탭탁인가 뭐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서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했다. 50대의 기계를 사들여 가지고 마스크를 생산할 건데 4월 초부터 나올 거다. 그런데 국가에서 땡전 한 푼 지원 안 해준다더라. 이 난국에 11조 추경을 한다면서 여기에는 몇백억만 해주면은 아니 몇십억만 해주면은 엄청난 효과가 될 텐데 여기서 300만 장씩 하루에 만든다는데 야, 나라에서 안 도와준단다. 참,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탑팩인가 택탑인가만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가. 그 회사는요, 그 LCD라든지 기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그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생산 라인을 만드는 기계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자회사로 무슨 라임인가 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라임이라는 회사에서 뭘 만든다? 보니까 부직포 같긴 한데 뭐 특별한 섬유 재질이에요. 이거를 뭘로도 쓸 수 있다? 예, 마스크로도 쓸 수 있답니다. 이 기사가 언제 나왔다? 예, 지난 1월 달, 2월 달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자, 왜? 그 라임이라는 회사가 그 무렵에 뭐가 됐다? 상장이 됐다. 상장 전에 보통 뭐 합니까? 막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다는 홍보를 해요. 그러면은 가격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면은 뭐 누가 이익 본다? 예, 대주주가 이익을 보죠. 즉 라임의 본사 탑텍인가 톱텍인가 하는 그 회사 사장이 그 회사 오너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찌돼? 내리박아 버려. 자, 그래서 논란이 생깁니다. 지금 논란이 거리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탑10인가 톱10인가 회사, 이 회사가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아요. 보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보면 순이익이 나기는 났는데 이거는 뭐 다른 걸로 이익을 본 것 같고, 영업이익, 회사가 활동을 해서 영업 활동을 해서 나는 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액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주총회라는 걸 연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마스크 생산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마스크 생산한다 하기 전에 이 마스크를 막 나눠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하게 볼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약간 좀 이상해요. 그리고요, 뭐 다 이상한 거 다 제껴 놓더라고.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받아들이자고.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 예. 마스크 원단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마스크 원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조하는 회사. 동시에 뭐 마스크 만드는 기계도 만들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거죠. 여기에 국가가 돈을 대라. 지는 뭐야? 마스크 팔아서 돈 벌고 기계는 국가 돈으로 하고, 뭐야 이거? 근데 만드는 건 또 언제? 4월 초래 또. 그럼 4월 초에 그러면 그때까지 이 난리가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막 띄워줬어. 이런 회사가 있는데 나라가 안 도와준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정말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의심스러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성언론, 자기들 말로 100년 된 1등 신문, 그런 데서도 저희가 의심스러운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해서 그 말 다 믿지 마시고요.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요. 또는 어느 TV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깨어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용진의 하객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핏대를 많이 올리게 됐네요. 다음 주에는 핏대를 좀 안 올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 좋은 얘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